또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지방 중심 성장입니다. 부산의 우리 전재수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수나 한번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정을 맡게 되신 김상욱 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기도 한데 경상북도 우리 이철호 지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경상남도를 관할을 하시는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5분의 시도지사 분들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또 현지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8월 17일이니까 예. 지금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은 거예요. 딱 6주. 지금 민주당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 시즌이고 예. 먼저 다들 호남 표심 해서 다들 지금 뭐 광주, 전남, 전북, 전북 포함해가지고 지금 광폭 행보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제 상당한 갈등 분열이 잠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휴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그렇죠. 시작하고 있죠. 그러겠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원수처럼 싸우지 마라. 예. 그리고 비판을 하되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약간 좀 충돌이 있었죠. 예.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당대표에게 굳이 당대표 2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과 친한 분입니다. 친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화냅니다. 최민희 그래요? 의원이. 네, 근데 누가 봐도 친청인데? 근데 그랬습니다. 발언은 완전히 친청 대변인인데?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총리까지 한 분이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또이또이한 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를 마치고 나서 요즘에 광폭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방식으로는 대표를 굳이 2번 할 필요가 있느냐. 예. 1년차 때 했던 모양새라면 연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전곡을 찌른 거죠. 근데 맞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지방선거에서의 결과가 참담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부인해 왔지만 당청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랑은 약간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조국 합당설 관련해서도 사실은 결국에는 성과를 못 냈고, 여러 방식으로 보면은 이 행보가 완전히 다른데 라는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연임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뭔가 성공을 위해서 서포트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냐 할 때 후자 쪽에 대한 불안이 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다시 연임 도전을 하면서 전당대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서포트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이번에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김민석 이제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총리하다가 당대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당대표는 이번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대비해야 되죠. 그리고 대선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정권 재창출 안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거를 문재인 정권 이후에 윤석열을 겪으면서 너무 몸소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든 국가 대개조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다음 정권에서 연장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보다는 오히려 당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도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당연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의 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말한 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비방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방송이기 때문에 예. 워낙에 우리 전체 우리 당원 중에 3분의 1의 호남 민심을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서포트하는 게 전주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의 기조가 매우 중요한데 우선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잘하는 편 하겠다 이런 거죠? 의원님 너무 저희 JTB를 지켜주시는데 어쨌든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아, 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래야죠. 저는 다만 예.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쟁을 하더라도 되게 건설적인 경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정부 2기 2년 차에서 어떤 것들을 여당이 더 잘 해야 되느냐, 검찰 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럼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 인재, 그리고 요즘에 청년 이슈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건설적인 경쟁 그런 예. 것들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계속 뭐 적통이다 이런 거 파묘하면서 서로의 과거사 끄집어내는 거 말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정말 비전을 보여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은 6주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노무현 장례식 때 안 왔다라고 예. 했다가 알고 봤더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쵸. 바로 귀국을 해서 KTX 타고 봉화마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또 했는데 그 갖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공격하려면 기본적으로 팩트는 확인하고 팩트는 공격해야 확인했어야 돼요. 하는데. 안 그러면 네. 그 공격 자체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한 말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에 근데 정청래 지금 후보가 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의 대통령과의 다 인연이 있고 내가 적통이다, 그리고 내가 친노 친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화살을 딱 꽂으려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먹힌 거죠.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뭐 가치냐 아니면 적통이냐 그리고 이념이 어떠냐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당연히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지금은 엄청나게 정부 여당으로서의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문제없이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사 공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삐끄덕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노냐, 누가 예. 친문이냐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따라 유단히 말을 네. 아끼시네요. 아니 이걸 보면서 예, 제 3자 입장으로, 왜냐면 저는 당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언론이니까 제 3자에서 보는 건데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당대표를 앞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가 예.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뭉쳐요. 그쵸. 그러다 또 대통령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차기 정권 그걸 위해서 또 갈라지잖아요. 이게 예. 패턴이 매번 반복돼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급하고 뭐 그런 것 있겠지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 때 되면요 내부 경선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부에서 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되게 뼈 아프고 뼈 때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때리는. 그리고 그게 평생 가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평생 이낙연 가죠.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이재명 우리 소중한 후보를 정말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고칠거리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뭔가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그게 상당한 트라우마와 끝까지 정말 민주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 언론들 보니까 그 초1회 모임이 해체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22대 총선 되면서 친문 분들이 많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분노가 있었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하는 게 초1회였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이낙연계 사람들이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지 더 이상 브레이크를 잡거나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런 쓴소리하는 집단으로서는 그 모임의 의미가 없다라는 예. 면에서 해체를 했다고 해요. 그런 만큼 지금 과거사는 덮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유능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후보 몇 면이 보면서 우리 지지자분들도 누가 당대표가 돼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포트를 잘하면서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쏟아지는 그런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더 한 발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반보 먼저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맨날 싸움질하면서 퇴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에 대해서 미래적인 정책적 아젠다를 먼저 이끌어가면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꼭 절실함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국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지금 선출했고요. 예. 그다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에 지금 선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 첫 회의 때도 간사를 뽑는 첫 회의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임위원이 확정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 본인들이 사임기 돼가지고요. 지금은 어느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회의가 열린다 그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에서 2시간 넘게 아주 빡시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상임위는 들어가자. 라는 그런 온건파 합리파가 있고 강경파들은 안 된다. 18개 그냥 다 뺏기고 독재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게 가자라는 거를 하는데 강경파 목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남아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안 들어가고 뻗땡기자. 그러다 보니 법사위도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맘대로 해 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인 것이죠. 의원님, 그렇게 되면 지역구 예산 못 챙기잖아요. 아유, 예산도 못 챙기고요, 정책도 못 챙기고요,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럼 본인들의 성과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총선이 2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은 법사에 안 들어가고 만약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부터 해갖고 빠르게 지금 통과시켜갖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로지 민주당 책임으로 나중에 공격으로 화살을 돌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인 것이죠.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예. 예, 계속해서 참석 안 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세비를 받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세금이 참 아깝다. 아니 싸우더라도 사실은 링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항상 들어가서 발언권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반대를 해도 안 먹히니까 그냥 아야 들어가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참전을 안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발언을 한다 해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참전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면 이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과감하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너네들이 그래도 AS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너네들 지원해주고 그래서 밸런스 있게 우리가 일부 서울에서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너네 뽑아줬잖아. 그럼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진짜 한동훈만 들어가고 한동훈이 막 이렇게 일대 다루 막 이렇게 열일하게 되나요? 무소속 한동훈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지 않는데 세비를 받는데 그게 못 바꿔요. 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회의 참석 안 하면은 월급 까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원래 보통은 모든 회의가 회의를 참석하고 서명해야지 회의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석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놨다고 해갖고 누가 회의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시스템을 참석하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입증하게 되고 그거의 활동량에 비례해서 세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되겠죠. 여야가 반대니까. 합의가 될까요? 예, 합의가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긴 한데.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 예. 회사에서는 가령 파업을 하면은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예.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국회는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돈이 나오잖아요. 아직 특권이 여전히 많긴 하네요. 예. 예.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회의를 참석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국회의원의 권리인가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번 공론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들어가서 싸우고 발목 잡더라도 들어가서 발목 잡고 합리성 있게 말로 싸워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라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정말 민주당의 독재 그리고 먹히지도 않고 마이크도 뺏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는 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마이크에서 발언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낫다. 서영기보다. 서영기 의원이 무서운가 봐요. 그 내용의 함의가 예.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뭔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떡하니 앉아 있으면 비호감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차라리 법사위원장 비호감도 높은 추미애 의원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회의 진행은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선 서영교 의원이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반감이 덜하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합리적인 법사위원장이 앉아 있고 사실 호감도가 올라가면은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동참을 안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본인들이 지지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추미애가 낫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간에 돌려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밸런스 게임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예. 밸런스 게임에 아주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 그 토론 그 대담할 때 나온 얘기군요. 예. 법사위원장 누가 낫습니까? 정청래, 서영교, 추미애 중에서 누가 낫습니까? 둘 그중에서 중에 골라야 선택하라고 되니까. 예, 하니까. 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언제쯤 국회로 돌아올까요? 보시기에. 우선은 당분간은 그래도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강경하기로 버티기로 했는데 당장 돌아오기에는 좀 명분이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전당대회 민주당에 그때까지는 뻗딩기 하겠다. 6주 동안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8월 17일 예. 이후에나 고민을 해보겠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누가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스탠스 좀 바뀔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 지금 보면 필리버스터도 계속 발목 잡기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개정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발목 잡기 하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로 다시 컨버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이 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내부에서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홍익표 수석을 통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랑 골프 회동이나 아니면은 만찬이나 이런 것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도 지금 장동혁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전당대가 시행될지 모르니까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포스트 장동혁의 자리를 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뭔가 다음을 노리는 사람은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국회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좋은 타이밍인데 우리는 더 멀쩡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합리파들이 주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게 충돌이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보면서 본인도 판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의 상임위는 내정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몸 달죠. 빨리 나도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상임위원장 돼가지고 계속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예산, 인력 이런 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티게 할 거냐. 이런 목소리가 시간이 갔으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피셜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거론되는 7명 혹시 아세요? 막 밖으로 돌더라고요. 예. 예. 혹시 뭐 아세요? 뭐 찌라시 돌던데 찌라시를 그래도 우리 JTBC에서 제가 읽을 수는 없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뇌피셜이니까. 예. 근데 거기 첫 번째로 합리적인 그런 정치 행보로 평가되는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거까지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사자들은 빨리 가가지고 상임위원장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하고 싶죠. 당사자들은. 정말, 그럼요. 국회의원 4년 동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말까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죠.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그 영역에서는 본인들도 파악해야 되고 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플랜을 짜서 그것이 본인의 총선에 유리하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게 계획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애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뻗팅기게 하면 하루하루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실은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못할 짓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서영교 의원을 다시 재선출한 거는 그만큼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연속성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서영교 의원이 또 강단지게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도 하여튼간에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은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간사가 김용민 의원으로 다시 또 예, 임명이 됐습니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김용민,
케미를 한번 앞으로 볼 수가 있는 법사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보완할 건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번외 이야기는 하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예. 그때 그 예. 마이크를 이렇게 치켜 세워가지고 딱 그렇게 추미애 승질내가지고 위원장 때 그랬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안미연 검사, 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 이 두 검사가 그 감봉을 받았어요. 예. 근데 댓글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예. 하는데, 실제로 이게 건진법사의 그 관봉권 띠지잖아요. 이거 유실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서로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에는 절차적으로 쫙 다 감사를 해보니까 훼손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책임자한테 보고하지 예.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게 검사가 워낙에 수직 그 보고 체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중징계라는 게 감봉 1개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 이게 손방망이잖아요. 최검선 이와 관련해서 특검으로부터 그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사 징계 처분이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그래서 견책 다음으로 센 게 감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가벼운 징계인가 아닌가. 특히 그리고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로스쿨에서 강의하는지 몰랐었는데 예. 한양대에서 기말고사 문제 유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교육과 시험 점수 이런 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시험 문제 유출? 이거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 참교육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유출돼가지고 수험생은 아니지만 로스쿨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출하는 거는 저는 되게 교수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중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1개월 감봉이라 그래서 이거 너무 검찰이라고 서로 봐주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예. 이렇게 교육계에서는 이거는 되게 큰 일인데 이게 재시험까지 치러졌어요. 그래서 예. 김말고사가 출제 과정에서 유출되고 강의실 스크린에 음영 음영 표시되고 표시다, 예.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공정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김말고사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감봉을 한다? 와, 이게 정말 서로 봐주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안미연 검사가 그때 국회에 출석해서 아주 세게 발언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보면은 우리 뭐 조사하다가도 보면은 연어 회덮밥 이상이 뭐 탕수육도 시켜주고 뭐 그런 발언을 얘기도 했죠. 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 측의 그런 두둔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남한테는 막 정치권에 대해서는 쓴소리하고 자기가 교습하고 있는 이 한양대 로스쿨에서의 시험지 이런 유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고 세상이 조금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징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예. 검찰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 여고생을 살해한 그 장윤기 씨가 있잖아요. 장윤기. 네. 그게 검찰 보안 수사권으로 추가로 이렇게 혐의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집에서 증거 인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경찰이 근무하던 그 경찰서에서 이 아들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유착 관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검찰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더 조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 증거를 인멸했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이 일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부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바로 딱 맞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무조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맞느냐? 사실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얼마나 보완이 되고 논의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검찰 개혁은 완전 폐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과 민생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길게 보고 대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정권에 큰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이게 책임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의원은 꼭 이후에는 꼭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법사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예. 국회에 공을 넘겼잖아요. 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마지막에 그런 발언을 했고. 근데 이번 이 사건이 있으니까 다시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메인으로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2기 민주당의 대표가 생긴다면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 유능함을 발휘해야 된다. 그럴 때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은 배재고 야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야구 경기 과정에서 스벅 가야지 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광주 정말 제일고에게. 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6개월 중징계는 중징계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저희 자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만 출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의 기량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고3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를 계속 경기에서 리그를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내고 그러면서 대학 진학까지 해야 되거든요. 고2의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출전을 못 한다 그러면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고2의 다른 학교의 선수들보다 훨씬 더 성과를 못 내고 그럼 나중에 진학할 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징계는 많다. 근데 사실은 그날에 광주 제일고와 배재고가 경기할 때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스벅 가지고서는 이렇게 디스를 하는 그런 응원가를 하니까 예. 정말 제일고에 있는 코치였죠. 참지 못해갖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예, 막 그만하라고 함성으로,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누구도 현장에서 이런 정치적 이념적인 이런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응원가를 부르는데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더 놀라울 뿐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전 경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리는 그런 응원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광주라는 5.18 사건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전한 그런 이념과 그리고 체력 이런 걸로 인해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야구든 축구든 모든 종목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의 정치적 이념을 가져와 가지고 상대를 흔들리게 한다? 아주 고약하고도 저질적인 방법의 응원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만큼 뿌리 뽑아야 되는 관행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말 징계를 가지고도 여전히 말들이 많긴 하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되게 논설과 사설로서 많이 비판도 하고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고 예방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긴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동안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에서 사실 배재고가 이승만 사실 출신의 그런 고등학교이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 역사적인 우리 그 사학을 얘기하면은 배재고, 이화학당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이 있는 학교에서 그동안 이런 운동부에 대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정말 배재고는 각성하고 앞으로는 오히려 전통을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5.18이라는 게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쐈다. 그리고 칼로 찔렀다. 어떻게 이거를 쉴드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역사의식에 많이 이게 피폐해진 것 같아요. 이게 50년, 60년 전에, 3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50대, 60대한테는 그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 때는 옛날 이야기고 본인들이 태어나기 전 일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청년들이 좀 구화되고 보수화되고 그러면서 역사의식에 대한 조롱과 이런 것들이 컬처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중, 남고에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배 문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현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징계를 보면서 뭐 보수 언론지에서는 보면은 이게 가담자가 있고 비가담자가 있는데 발라내서 가담자나 선동자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왜 진작에 그럼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감독 코치들은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조사를 쫙 해보니까 뭔가 선동을 누군가가 했다라고 타겟팅하기 어렵고 누가 시작을 하니까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벌을 하기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괄적인 그런 징계가 나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식을 이렇게 조롱과 비하로 가고 특히나 운동권에서 이거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에 정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는 축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축구를 해서 사실은 경기 전국을 다 다니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구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응원도 못하게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응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기를 살려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갤러리로서 보면서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은 팀에서도 서로 학부모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상대방을 상당히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팀워크가 확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코치님은 그런 거 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관찰 그리고 촬영 그리고 나중에 그 촬영을 보면서 피드백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걸 잘했고 못했는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게 긍정순환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현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조롱과 비하와 그 다음에 정말 마음 상하는 그래서 페어플레이가 안 되고 경기라는 운동이라는 스포츠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작에 중재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중재하지 않은 어른들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일벌백계 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지난번에 5.18 때도 그 책상에 탁 탱크데이 그런 일이 예. 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정영진 회장 이 뭐 스타벅스 문도 닫고 했다는데 과연 나아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제가 살았던 아파트 맞은편에 배재 중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학교였기 때문에 배재학당은 역사와 정통이 되게 프라이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응원가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올릴 수 있는 노래를 하면 되는데 왜 하필 그런 스타벅스 뭐 탱크대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지금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 교육계가 이번에 지방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하면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감들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배재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교육계가 더 열심히 고민하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좋은 교육의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뭔가 정책의 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